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3월부터 4월까지 네. 매니저님 수익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3월 말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야금야금 3월 말부터 올라서 오늘 1차 목표가를 터치한 메타버스 관련주죠. M게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M게임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졌어요. 제가 네. 목표가를 10,000원 말씀드렸었는데, 9,9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고가가 11,150원까지 갔습니다. M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달릴까 말까 코드를 통해서 SNF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3월달 1월부터 계속해서 공식 A팅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마다 10에서 20% 이상의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게임은 정말 모멘텀 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게임 관련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까지 출시를 했기 때문에 게임 관련 수혜 종목이라도 말씀드렸었고, 또 이재명 관련해서 정치 인물주이기도 한 좀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오늘 좀 강하게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제가 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9,900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11,15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한 10% 이상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것 또한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한 4번에서 5번 이상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그때마다 바로바로 수익이 연출됐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익절 라인대만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8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짧게 잡아드릴게요. 9,300원 라인대, 익절 라인대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다시 한번 9,900원 돌파 시에 11,000원 라인대 2차 목표가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정말 ATM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M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동화 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항상 매니저님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들고 오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또 다른 재료로 급등이 나와줬어요, 어제.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력 사업이 MDF, 중밀도 섬유판, 베트남 시장의 점유율 1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지금 아파트 대단지 증설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 강화마루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 회복에 따라서 건설 또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모멘텀으로 전일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 지금도 보합권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회사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삼성 SDI와 또 전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지금 낙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왔을 때 같이 또 동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일의 상승은 또 건설, 또 건자재 관련 종목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이제 55,0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도 56,3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13%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또 2차 전지 관련 섹터 업황이 또 회복됐을 때 또 추가적인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2차 목표가로 제가 잡아드렸던 6만 원 라인대까지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익절 라인대는 54,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넉넉하게 오늘의 저가 라인대였던 54,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설정하셔서 2차 목표가인 6만 원 라인대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또 3월 말에 저희가 좋은 종목들 잘 공략해 드렸네요. 그리고 또 지난주 목요일에 한국전자인증 백신 여권과 관련해서 소개를 맞습니다. 해드렸는데 오늘 또 목표가를 터치를 해줬어요. 네, 일단 뭐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또 토스 관련 최대 수혜주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공인인서 폐지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제가 연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안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렸고,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8,200원 잡아드렸는데 오늘 8,290원 정도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목표가 한 12% 정도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다시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한번 제가 재진입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보유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시가 라인대를 좀 익절 라인대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78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그대로 제가 8,200원 돌파 시에 9,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수요일에 DPC 말씀하시고 나서 그날 상한가 가고 네. 어제도 잘 가고 오늘도 잘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거래일 만에 거의 지금 40% 가까운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전일 이제 3차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3차 목표가는 19,500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고가가 19,800원이었고요. 전일의 고가가 19,600원을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3차 목표가를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익절 라인대랑 4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그 그랩 뉴욕 증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DPC의 추가적인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홀딩 중이신 분들은요. 익절 라인대만 좀 잡아드릴게요. 현재 18,750원인데요. 되게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8,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설정하시고요. 4차 목표가 같은 경우 종가상 이탈했을 때 18,5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잡으시고 4차 목표가는 21,500원 라인대를 4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4차 목표가를 잡게 네. 되는지 이번 수요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인데요. 맞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번에도 좋은 종목, 또 이번 주 마지막 네. 거래일이니만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섹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 열어볼까요? 네, 제가 최근에 올해 이제 차기 대권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섹터를 무시하고는 지금 시장의 중심 안으로 제가 들어오자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정책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연일 들고 오시는 네, 섹터네요. 정책 맞습니다. 섹터 오늘 첫 번째 섹터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오늘도 달려야 됩니다. 오늘도 달리자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정책 관련 섹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인물주는 좀 그만하고 네. 정책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 윤석열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재명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좀 강한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서서히 정책이 나올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은 사실상 이젠 정책이 아직 없고요. 인물주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외에는 앞으로 정책 쪽에 특히 부동산 관련 섹터의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리스크가 큰 정치 인물주보다는 정책주에 우리가 꾸준하게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달리자를 주셨으니 오늘 종목 더더 기대되는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후속주를 가져왔습니다. 후속주. 네, 제가 이제 노루페인트로 네. 이제 40% 수익이 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마페인트로 바로 이어서 20% 가까운 큰 수익을 챙겼는데 이어서 바로 후속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조광페인트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페인트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조광 페인트. 후속주면 대안주로 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페인트 관련해선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광 페인트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 만나보도록 할게요. 2.67%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7,70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길래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는요. 또 그 페인트 관련 업체에서 국내 5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국내에 5개 기업이 페인트 기업이 국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제가 노루 페인트에 이어서 사마 페인트 그 후속주로 조광 페인트를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목공 시멘트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조광 페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친환경 수성 고기능성 페인트 에코피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을 해서 또 공업용 수성 페인트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기차, 또 기계, 가전제품 사용처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고기능성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또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원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조광 페인트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내구성이나 친환경 때문에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는 페인트 사업뿐만 아니라요. 2018년부터 이제 R&D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지금 2차 전지, 정밀 화학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PTC라고요. 이제 휴대폰 또 그리고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는 안정장치 역할을 하는 PTC 전극용 페이스트를 올해부터 또 그리고 내년까지 또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새롭게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로도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조광 요톤이라고 노르웨이의 요톤사와 공동으로 조광 페인트가 공동으로 출자한
조각 요턴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조선이나 또 선박업체, 또 컨테이너에 페인트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조선 업황이 굉장히 턴어라운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고 또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으로도 같이 묶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인트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아주 강한 매기가 쏠리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의 또 대규모 SOC 투자에 더불어서 주택이 어떤 신규 주택이든 또 그리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어떤 이제 노후 주택의 재도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SOC 투자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인트 관련 섹터들은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관점에서 노루 페인트, 사마 페인트 후속주로 조강 페인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페인트주가 조선 업황과도 엮여 있을지 몰랐네요. 그런데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VI가 발동이 됐어요. 네. 급등 중에 있는데 어떻게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러면? 지금은 1차 매수 관점 접근하시기보다는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7,7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단 네.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손절 라인대를 6,8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목표가도 사실 8,300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8,720원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를 터치를 해버렸는데 다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600원 라인대 밑으로 내려왔을 때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아까 손절 라인대는 제가 6,8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조금 상향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8,000원 라인대를 좀 익절 라인대로 좀 매수하신 분들은 8,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750원 라인대를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9,3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목표가로 좀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는 다시 한번 제가 타점이 왔을 때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익절가 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7,600원 선 아래로 내려왔을 네. 때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또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하시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자마자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조금 그러니까요. 아쉽기도 한데요. 그래도 좋은 종목이니만큼 타점이 왔을 때 또 한 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뭐 두 번째 섹터는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또다시 증가를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가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좀 재지 관련 종목들이 전일 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재지 관련 섹터입니다. 네, 달릴까 말까에서 오랜만에 또 네. 등장을 했네요. 재지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 주셨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나요? 맞습니다. 전일 좀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또 네. 확진자 추이라는 게 지금 뭐 2,000명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발표도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네. 앞으로도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너무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좀 기대감에 선반영됐던 종목들을 지금 추격 매수하기엔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위험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일 뭐 테리 포장뿐만 아니라 뭐 대형 포장 또 제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좀 숨고르기 양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제지 관련 종목 중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별적으로 공략주를 잘 가려내야 할 텐데 어떤 네. 종목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일단 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지 관련해서 앞으로는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국일제지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핀 관련해서 네.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 주셨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장격이 될 수 있는 대안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지 관련해서는 대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일제지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제지 현재가 만나보면요. 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6,54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지난번에 국일제지는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6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던 그래핀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회사 국일 그래핀을 통해서 이제 뭐 수소차에 들어가는 핵심 페이퍼를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수소 관련 종목, 수소차 관련 수혜 섹터다라고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핀 관련해서 이제 2018년도에 구글 앞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최근에 구글이 이제 또 현대차와 또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해서 또 이제 합작을 하겠다라고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그래핀 또 그리고 국일 그래핀과의 또 업무 협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될 것 같아요. 실적 또한 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처가 KTNG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배를 감싸는 박엽지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국일제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국일 그래핀에서 또 이제 그래핀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꿈의 신소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의료기기, 또 의료까지도 모든 부분에서 총망라해서 또 많은 사용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소재 관련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그래핀 관련해서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구글과의 또 그리고 국일제지 간의 업무 협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일제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앞으로의 MOU 모멘텀도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5,6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5,700원 또는 5,8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7,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0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고 7,700원 라인대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일제지까지 오늘도 두 가지 새로운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수익이 났던 종목들이 요 종목들 말고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소개를 다 못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주 장세, 종목 장세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종목들은요, 시장에서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기 때문에 DPC처럼 3일 만에 4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도 프리엠스라는 종목으로 바로 하루 만에 50% 이상의 수익을 챙겼는데 네. 4월 달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만 우리가 집중해서 잘 매수를 하면요.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 기억해 주시고요. 달릴까 말까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